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후 상상 못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는 6월부터 7월달에 굉장히 많이 과열됐었죠.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6월달, 7월달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한 2개월 사이에 5천만에서 1억 정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 이후에 대출 규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돌파하게 되면서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생긴 일, 먼저 9월 19일 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것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추는 B컷을 단행한 거죠. 자, 그리고 10월 11일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고,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만 불안하지 않다면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2.97%입니다. 이 5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예요. 자, 은행채 5년물은 현재 3.33%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은행들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 전후로 나와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에 주말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출금리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변화 볼까요? 은행권 최저금리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10월 7일 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4%인데 일주일 만에 4.58%로 0.2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19%에서 4.28%로 올라갔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4.58% 감이 잘 안 오죠? 7월 8일날 3.29%였습니다. 무려 1.3%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쉽게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3개월 만에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자, 만약에 5억을 대출받았는데 3.29%면 월 187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반면에 4.58%면 대출 상환액이 227만원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4% 중반이라는 이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을 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됐다고 집 받다가 실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겨울 조정의 원인 기억나시나요? 2023년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에서 뚝 떨어지면서 1,900건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죠. 이 당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돌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조정이 왔습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현재 줄어든 거래량이 늘긴 힘든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 8월 대비 9월 거래량 54% 감소했고 9월 대비 10월 거래량 24% 감소했거든요. 근데 10월 거래량 줄어든 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전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조정을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 규제에만 의존하는 부동산 의사결정.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랐고 시장이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금리로 집값을 잡는다. 이제는 집값이 못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에요.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릴 때만 개입을 한다는 거. 근데 언제 개입을 해요? 그 개입 판단 기준은 통계의 지속성을 본다는 거죠. 안 그래도 느린 통계에다가 지속성까지 보다 보니까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이 됐지만 실제 집값은요, 3월부터 7월 사이에 다 올라버렸다는 거죠. 집값이 다 올라버리고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 통계의 지속성을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느리다는 거예요.
9월 거래 급감이 실제 가계부채 통계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 12월부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세 목표보다 한참 아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지속성을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정도 지켜본다면 내년 2월쯤 정도에는 가계부채 관련된 자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대출 규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매수자만 알겠습니까? 매도자는 더 잘 알아요.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파트를 싸게 파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조 2주택. 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 혜택 꼭 챙겨야 돼요. 당연히 싸게 팔아야겠죠. 두 번째, 선매수한 갈아타기 처분자. 내 주택을 처분하고 교통이나 교육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다가 갑자기 선매수를 해버렸네? 그럼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래가 줄어들어 버려서 싸게 팔지 않으면 팔 수가 없더라. 그런 것들이 초급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은근 많아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 급매 나온 매도자. 내가 가려고 했던 워너비 아파트가 갑자기 급매가 나왔네. 내 아파트 싸게 팔아서라도 이동해야겠다. 이런 공급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급은 어디가나 존재를 하고 거래가 줄면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지만 이런 매물 자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물이 적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것이 기술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부동산도 많이 알아보고. 자, 그래서 매수 후보를 압축해서 매수 결정만 하면 되는데 막상 돈 넣으려니까 걱정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걸 찾아보죠. 유튜브나 언론 막 찾아봤는데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폭락한다고 난리예요. 집값 상승할 땐 싹 사라졌던 하락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겁을 잔뜩 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들으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한다? 주변 사람한테 그때부터 물어봐요. 자, 주변 사람한테 야, 나 이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 사도 될까? 근데 그 주변 사람도 뭐 봐요? 유튜브 보고 언론 보죠. 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집값 폭락한다고 난리던데 지금은 관망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보수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자,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혹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물어본 사람 원망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얘기해주더라. 근데 주변 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다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기회를 넘겨버린 케이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비싼 아파트 살려니까 걱정되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샀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요. 무주택자들한테는 이런 공포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강의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요,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다 해볼 거 해봤는데도 부동산 강의를 들어요. 어떤 강의? 바닥 잡는 강의, 기회를 잡는 강의 같은 걸 들어요. 근데 그 강의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강의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듣는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고서 막 임정 스터디에 참석하고 막 보고서도 작성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주 지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매는 다 사라져 없는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조정기의 금매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이게 강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최대한 자주 가세요. 자, 조정기에 부동산 가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 상승기에 가는 거하고 또 조정기에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부동산 가다 보면은 공인중개업소에서 지금 무슨 매물이 있다고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물이 소진될 때도 알아보는 사람한테 빨리 알려줘요. 어떤 매물 소진됐다, 어떤 매물 소진됐다. 그렇게 소진되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게 바닥이에요.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느껴보셔야 돼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